여러분들 지금부터는요 딥페이크 영상도 있죠. 이 인터넷 세상에 있는 컨텐츠들은 사실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서 무지성으로 수용하면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저는 믿어도 됩니다. 야, 요새 기술이 참 많이 발전했죠. 하이엔드급으로. 정말 각종 최첨단의 시대를 달리고 있는데 이 최첨단의 시대에 경종을 울리는 주제를 하나 가져와 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아기 때 명절 때 이제 차를 타면은 부모님들이 항상 어디 가려면 차에 이게 비치되어 있어요. 도로 안내 지도. 이거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옛날에는 표지판 있죠. 여러분들 간혹 보시면은 도로에 이렇게 표지판이 있는데 그 표지판이 왜 있지? 저는 최근에 그 생각했어요. 어차피 나 내비만 보고 갔는데 저 표지판이 왜 있을까? 근데 그것만 보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직도 길을 운전하면서 찾아요. 와, 진짜 대단하시더라고. 이 도로 안내 지도를 보면서 운전을 한다? 내비가 없던 시절이에요. 지금 보면 정말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들 놀랄 것도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2011년도에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가지고 여름방학 때 유럽 여행을 갑니다. 근데 이 여행도 굉장히 제가 진짜 즉흥적으로 갔어요. 어떻게 갔느냐? 1학기 때 제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한 친구랑 기숙사에서 치킨을 먹다가 제가 친구한테 야, 유럽 여행이 나갈까? 저는 그냥 던진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래 가자 이런 거예요. 그때 인터넷으로 예약을 했어. 사실 부모님 돈이니까 그 친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내 돈 아니니까 그냥 예약을 했어.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친구랑 유럽 여행 가기로 했어. 아, 이거 좀 끊어줘. 효놈이죠. 제가 이제 효심이 대단한 효놈입니다. 앞에 이제 불자가 이제 붙기도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7월인가 유럽 여행을 끊어놨어. 근데 여행을 끄는 게 아마 3월인가 진짜 학기 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4월 5월 6월 지나면서 까먹었어요. 여러분들 진짜 놀라지 마세요. 까먹은 이유가 뭐냐? 내 돈 아니었으니까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친구도 까먹었어. 심지어 유럽 여행 가는 걸 까먹고 있다가 이게 단체 배낭여행이었어요. 대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이동을 하고 각 도시에서는 자유여행을 하는 그런 컨셉의 여행 상품이었는데 2주 전에 연락이 와가지고 친구한테 이야기한 거죠. 야, 우리 유럽 여행 있었어. 까먹고 있었던 거죠. 가는 걸. 그래서 유럽에 우리가 가는 나라들, 도시들 있잖아요. 그 도시들에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 관광지가 있는지 하나도 안 알아봤어. 그때 이제 옷 사고 캐리어 사고 막 준비해가지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때 챙겼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행 책자예요. 지금 여러분들 여행책 안 사죠? 유럽 여행책을 사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지금 핸드폰으로 길 찾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2011년도가 이제 아이폰 3가 이제 막 보급되던 시절이었고 제가 유럽 여행 갈 때 제가 아이폰 3를 들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핸드폰으로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여행책에 지도가 있어요. 그 지도를 보고서는 관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제가 뺏으면 어디 찾아갈 수 있습니까? 못 찾아가죠. 근데 그 당시에는 핸드폰 없이 지도만 보고 진짜 찾아갔어요. 와, 그때 생각하면 진짜 대단한데 그때 아이폰 3가 어떻게 쓰였는지 아세요? 제 아이폰이? 그때 아이폰 3에는 나침반이라는 어플이 있었어요. 그 앱을 켜. 그래서 북쪽이 어딘지 확인한 다음에 지도를 놓고 지도 본 다음에 찾아갔어. 이게 그때 그 시절이었고요. 지도를 켜는 게 아니라 나침반을 켠다. 아, 진짜라니까요. 2011년도에 제가 그랬어요. 진짜로. 근데 아이폰 3 배터리 나가. 그럼 어떡해요? 진짜 제가 어디 가게 들어가서 나침반이라도 살까? 동쪽, 서쪽, 북쪽, 남쪽 이걸 어떻게 분간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그 능력이 생겼습니다. 나침반 없이 동서남북을 분간하는 능력이 이때 생겼어요. 아침에는 태양이 동쪽에 있죠. 해를 보면 해가 있는 쪽이 동쪽이야. 그러면 동서남북 하면 돼. 그걸 기준으로 찾아갈 수 있어요. 진짜로.
이게 여러분들이 우스갯소리로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진짜 핸드폰 없고 나침반 없으면 동서남북 정도는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아마 요즘 친구들은 그런 개념이 없겠죠. 당연히 핸드폰 없으면 잘 못 찾아갈 거잖아요. 근데 제가 딱 그 정도입니다. 어떤 정도냐면 운전을 최근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비가 없으면 저도 운전을 아예 못해요. 길을 하나도 몰라. 늘 지금 출근하던 출근길도 내비를 항상 찍고 갑니다. 근데 이번에 그 결과 발생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사람들이 저같이 이 내비게이션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추석 때 이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번 추석 때 농로 대란이 발생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추석 때 T맵으로 운전을 해. 근데 T맵이 알고리즘이 어때? 원리가 어때요? 차가 없는 곳으로 안내를 하죠. 차가 없는 곳으로 안내를 하니까 논두렁으로 가는 거야. 아니, T맵 입장에서는 논두렁에 차가 없네? 아, 당연히 없지. 거기 차가 다니는 곳이 아니니까. 근데 T맵 입장에서, 이 기계 입장에서는 논두렁도 길인데 여기에는 차가 없네? 그래서 사람들을 논두렁으로 다 안내한 거야. 그러니까 이 논두렁에 모든 차가 들어갑니다. 자, 근데 논두렁의 문제가,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 논두렁은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뭐 후진할 거야 여기서? 뭐 여기 옆에 길이라도 있어? 갓길도 없어. 뺄 수도 없어. 이건 뭐 헬리콥터 와서 이렇게 차를 이렇게 인형 뽑기처럼 빼가지 않는 이상 이 차를 뺄 수가 없어. 그니까 여기에서 막혀버리니까 보통 가는 길에서 5시간에서 7시간 더 걸렸대요. 그래서 제가 요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과연 하이테크에 우리가 의존하게 되면 어떤 미래가 발생할까? 자, 우리가 내비만 믿으면 어때요? 저기 논두렁인 거 알아. 근데 내비가 가래. 가보자 하고 이사단이 나는 건데, 논두렁이야, 얘는 지금 잘못하고 있어, 여기로 가야 돼, 이렇게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겠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이테크에 의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휴일에 성인물 관련 키워드로 검색하다가 중국 해커들에게 감염된다. 엥? 이건 무슨 말인가? 여기에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검색 엔진 최적화 순위를 조작하는 기법을 사용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구글에다가 검색어를 써. 근데 거기에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고 두 번째 페이지에 나오고 이 순위를 조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SEO를 조작하면은 이 페이지를 조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검색 상단에 올릴 수 있다. 이 취약점을 가지고 악성 코드를 퍼뜨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찾아야지, 구글링 해야지 하고 찾아서 다운로드 받았더니 악성 코드였다. 이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아차 할 수 있는 게 있죠. 검색 결과도 조작 가능하다니. 도대체 나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건가? 여러분들, 지금부터는요, 딥페이크 영상도 있죠. 이 인터넷 세상에 있는 컨텐츠들은 사실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서 무지성으로 수용하면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저는 믿어도 됩니다. 근데 범죄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범죄자들도 자기 믿어도 된다고 이야기할 거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저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다 무지성으로 수용하지 말고 한 번은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자, 요 하이테크에 대해서 또 하나 또 이야기를 드리자면, 여러분들 이거 들으시면 여러분들 컴퓨터 쓰기가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자, 뭐냐? 해킹 신기법이 등장했습니다. 자, 어떤 해킹이냐? 람보라는 해킹 기법이 나왔어요. 이게 무엇이냐? 바로 램 있죠? 이 램에서 데이터를 이제 쓰고 받고 할 때 이 램에서 어떤 자기장을 발생시킨대요. 근데 이 자기장을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람보 해킹 기법을 이용하면 어떤 게 가능한가? 여기에 컴퓨터가 있어. 자, 이 컴퓨터에 어떤 파일을 빼오고 싶어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터넷에서 빼와야 되겠죠. 근데 인터넷도 연결되지 않은 컴퓨터야. 네트워크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 그럴 때 이 람보 해킹 기법을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람보 해킹 기법을 이용해서 이 보내고 싶은 파일을 읽고 이 파일을 신호로 변환해가지고 램에다가 그 데이터 신호를 자기장으로 발생시키게 만들어.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컴퓨터에서 이 자기장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 데이터를 빼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군무원 기밀 유출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다들? 그 군무원 유출 사건에서 보면 그 군무원분이 컴퓨터를 켜고 수첩에다가 써가지고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빼오기 위해서는 USB를 꼽든가 아니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던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필요한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이 램의 자기장 신호를 이용해 데이터를 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보면 내비 사태도 그렇고 이상한 해킹 기법도 있고 지금 기술적으로 발전한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이거 안전에는 지금 위험한 거 아니냐. 혹시 아날로그가 답인가? 아날로그가 답인가라고 고개를 돌리면은 미소를 짓고 있는 나라가 있죠. 소데스까? 하면서 저 멀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날로그 하면은 옛날부터 정통성을 지키고 있었던 나라. 일본에서의 아날로그 짤 이거 빼놓을 수 없죠. 자, 일본. 이거 해킹 어떻게? 이거 자료 해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요거 글자 변경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요 손 어떻게 할 건데? 이 손 해킹할 수 있습니까? 아날로그는 해킹에 정말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역시 일본에 나이 있으신 아저씨분들이 젊은 것들이란 근본이 있어야지 하면서 요렇게 방송을 하실 때 일본에서도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도 아날로그에서 벗어나야 된다. 디지털 최첨단 기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일본에서도 이제 아날로그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각종 기술을 만듭니다. 그래서 개발한 게 무엇이냐? 자, 놀라지 마십시오. 일본 발전했어요. 도장을 찍어주는 로봇을 이걸 문서로 만드는 게 아니라 도장을 찍어주는 로봇을 개발합니다. 놀랍습니다. 경이로움 그 자체예요. 우리 같으면은 전자서명이라고 해가지고 요새 보면 모드사인이나 뭐 이런 전자서명 웹사이트들 많잖아요. 근데 도장을 찍는 로봇을 만들어야겠다. 페이지도 이거 넘겨줘요. 페이지 넘겨서 도장 꽝. 사람이 일일이 서류에 도장 찍는 건 비효율이잖아. 우리도 아날로그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로봇을 만들어서 이렇게 도장을 찍고 있고요. 이 정도면은 프린트를 하면 되잖아. 여러분들 답답하시죠?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프린트를 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래서 일본에서 개발을 합니다. 짜잔. 드디어 프린트 기기를 개발했구나. 역시 정신을 차렸구나 일본. 어라? 이거 볼펜 뭐예요? 자, 실제로 일본이 개발한 이 정도면 이거 일부러 그런 거야. 이 정도면 이거는 이제는 디지털을 일본이 못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작정을 한 거다. 일본이 어떻게 보면 컨셉을 잡은 거야. 지금 만약에 여기서 프린트 혹은 디지털로 전환하면 다른 나라들이 실망하잖아. 솔직히 말하면은 여기까지는 일본은 기술적으로 발전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아니다. 이거는 일부러 그러는 거다. 이건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건 의도적이다. 의도가 다분하다. 이렇게 아날로그를 고수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